윤제장 썰지는 위트와 해악이 담긴 만구대로 썰뿐이 시간입니다. 즉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시대로 많은 관련대들에 얽히고 설킨 우문, 밝힐 수 없는 취조원과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호의로 비방한 목택이 안은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이야기들을 공론의 장으로 드러내기 위한 썰전입니다. 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광TV 정천수 PD입니다. 경제장 썰전 제5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나무의 김영민 이사님 자리하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연구원의 최혁진 부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요일이 녹화일인데 폭설이 내렸습니다. 어허. 금요일까지 폭설이 내린다고 해요. 아, 그래요? 금요일까지. 예, 날씨도 강추위가 예고되어 있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유발될 것 같으니까 조심하셔야 싶습니다. 네. 큰 눈 내린 근데 이후에 일본이 예. 홋카이도에 예. 무려 하루 만에 예. 12시간 내내 눈이 내려서 123cm나 눈이 내렸다 합니다. 123cm, 예. 네. 1m가 넘는. 네네. 어이구야. 저희 여기 앉아 있으면 잠기는 놈. 그러니까 예. 네. 참 점점점 이제 기상 이유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염려가 됩니다. 눈도 눈이지만은 그 건설보다 습설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게요. 네. 한 뭐 2배 가까이 무게가 맞습니다. 예. 더 나간다고 하는데 그 지붕도 그냥 무너질 수 있고 그러니까 네. 각별히 유의해야 네. 합니다. 눈 조심 또 추위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열린검 TV에서만 집중 탐사 추진에 있는 김춘식이라는 인물. 그 사람이 오래전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 사령관 등 이른바 불명예 전역을 했던 군 장성들과 친분을 유지해왔다라고 저희가 계속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노용래. 네네. 본명이 노용래. 바로 이렇게 노용래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김춘식에게 거액의 후원을 한 적도 있었고요. 네. 또 계엄 헌법을 공부하는 등 소름 끼치는 그런 일들을 은밀히 추진해 왔다라는 내용을 증거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네. 국조 특위에서 네. 그 노상원이가 시켜가지고 북한에서 작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군인들 네. 그 조끼에다 폭탄을 담고 원격으로 네. 조정해서 다 폭사시켜라 네. 지시를 했다는. 네, 그 얘기 이따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네. 이게 인간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일단 볼까요? 네. 저기 그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16년에 그 대북 임무 준비를 중요한 임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는데 그 지시 중에 하나가 다른 뭐 불합리한 지시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다 안고 가고 할 수 있지만 또 안전하게 제가 만들면 되는데 노상원 사령관이 그 임무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거하냐 하니까 폭사시키라고 그랬어요. 폭사. 그래서 폭사의 방법이 그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아 이건 같이 이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자, 이게 노상원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정보사 요원들을 북한군으로 위장시켜서 미군 등을 공격하게 해가지고 북의 소행으로 보이게 해서 국지전 또는 전면전을 유발시킬 계략을 꾸민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이 지난 2016년에 예. 이런 짓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시기 예. 2016년, 2017년도에 네. 김춘식과 함께 연계되어 있었던 것이죠. 아, 이게 이제 2017년도에 그랬던 그러네. 거거든요. 그때부터 개헌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자, 그 노상원 부하였던 현직 준장인 제2군단 부분단장이 이 놀라운 증언을 했는데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친놈이죠. 이 정도면은 뭐 사람이라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저는 이제 보수 진영의 어머니 아버지들한테도 예.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 계엄에 가담한 핵심 실세들이 완전 쓰레기의 악마 같은 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식을 예. 그냥 인간 폭탄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증거인멸하겠다라고 원격 폭탄으로 터트려버리고 그런 자들을 어떻게 지지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안 이런 됩니다, 이건. 그 네. 노용래 그 노상원이가 네. 이번 그 계엄에 핵심적인 브레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우 끔찍해요. 근데 저희는 그 위에 김춘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김충식. 네. 왜 그러냐면 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현역 시절 때부터 무속에 빠져 살았잖아요. 예. 그러다가 여군 성추행으로 형이 확정이 돼서 군복을 벗은 겁니다. 전역 후에 안산에 있는 아기보살이라는 점집에서 영적 기운이 있는 보살로 활동했다.
보살이다라고 왜? 이렇게 알려져 네. 있습니다. 지가 아기 보살인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기 보살이라는 사람 밑에서 네. 그 뒷바라지를 한 겁니다. 무당바라지. 무당바라지를 하면서 네. 세습무당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한 겁니다. 음. 네. 언젠간 나도 세습무당을 받아서 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세습무 또 강신무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세습무와 강신무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강신무는 이제 신이 강림한다. 그렇죠. 네. 강신무군요. 잘 아시네요. 예. 네. 세습무는 이제 그 집에 네. 누군가 무당이 있으면 예. 그 무당으로부터 세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네. 목사 중에도 세습 목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꼭 반드시 직계가 아니더라도 친척이나 뭐 위에 그렇죠. 할아버지 뭐 이렇게 있으면 사위한테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요. 예. 예. 그래도 뭐 또 공부 뭐 과정은 다 거쳐야 되잖아요. 네네네. 신학교 네. 다 다니고. 그런데 네. 뭐 신학 과정 다 거쳤다고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그 교회에 네. 물적 토대를 이어받는다? 부끄러운 일이죠. 아, 네네. 근데 점점 부끄러운 일이 아니게 되고 있어요. 한국 네. 개신교회가. 예. 아, 교회를 통째로 물려받는다. 이런 그럼요. 말씀이시죠? 이 명성교회, 저기 명성교회가 명성교회.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가 저야말로 웬만한 무당보다 더 많이 알겠어요. 자, 지난 대선 당시에 네. 윤석열 씨가 자신의 부인 김건희와 처가댁에 대한 여러 무속 의혹이 쏟아지자 갑자기 순복음 교회의 성경책을 들고 이동을 하면서 기자들이 찍는 걸 뻔히 아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죠.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녀서 공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에요. 자, 김건희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구약을 다 외운다라는 발언을 네.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하셨지 않습니까? 평화나무가 고발했습니다. 네. 예. 이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아, 일단 그때 그 네. 경찰에서 정권 쳐다보니까 네. 그냥 웃으면서 각하시켰습니다. 각하시켰다가 각하시키면 뭐가 좋냐? 예. 이거는 접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다시 다룰 수 있네요, 사건으로. 윤석열이가 아웃되면은 그 네. 뭐 무슨 파면당한다든지 이러면은 그날 바로 평화나무가 다시 고발합니다. 아니, 근데 열공 방송에서 보면 네. 그 김건희는 학교 다닐 때 허구한 날 분신사마 뭐 이런 거 했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럼 구약을 외우면서 한 거예요, 분신사마? 그렇지는 않죠. 구약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네. 구약이 뭐 얼마나 두꺼운데요. 그리고 예. 그 이 하나님도 못 외운다고 저런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그 방대할 뿐더러 네. 예, 외울 필요가 없어요. 보면 되지. 그렇게 이거는 뭐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독교인들한테 환심을 살라고 지금도 저기가 무슨 성경을 읽는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가 네. 지 조서도 지금 눈이 나빠서 잘 못 읽는다고 하는데 네. 구약 성경을 그 읽을 수 있겠어요? 난 뻥이라고 보는데. 제가 목사님 얘기하시니까 어떤 분이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예. 어느 목사님이 이제 예. 돌아가셔가지고 네. 천국에 가서 하느님 앞에 갔대요. 예.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얘기했더니 하느님이 네. 그러더래요. 네. 내가 그런 말을 했어. 그러더래요. 아니 뭐 얘기 나온 김에 네. 어떤 목사가 천국에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달려나와서 끌어안으시더라는 거야. 예. 그래서 아니 예수님 제가 너무 영광이긴 한데 목사라고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네. 야 너 정말 수년 만에 처음 목사로서 올라온 거야. 지옥 갔다는 거야. 어쨌든 네. 기독교인들한테 그 어장 관리하려고 이 보수의 네, 80%가 보수 개신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변희재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저기 김용호 네. 그 죽은 김용호 맞아요. 광림교회 교인 예, 예. 그리고 저기 김세희 김세희는 저기 소망교회 교인 아이고 그래요. 강용석 여의도 예. 순복음교회 집사 아이고. 예. 보수 개신교인이 아니면 우파 네.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 우파의 핵심은 보수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왕자, 예, 예. 왕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고 네. 그 주간에, 그 다음 주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경책을 들고 가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이거 김장한 목사님 주신 거라고. 네. 또 이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아내가 구약을 다 외운다고 이렇게 네. 야부리를 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김건희라든가 최은승 등 김건희 집안에 대한 이 종교적인 문제가 계속 불거지니까 대선 네. 시절에 기독교 집안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저희 열린검TV에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김건희는 어릴 적에 아빠 김광섭 씨가 일찍 사망을 했거든요. 막 사춘기 때 중학교 시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초교 시절 때부터 모친이 양장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이제 양평군청의 산지기, 그렇지. 봉화 올리는 산지기였단 말이죠. 네. 두 분이 바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늘 외로운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명신이가. 네. 예. 주로 할머니 손에서 어허. 자랐다고 합니다. 예. 자,
인격이 형성되던 매우 중요한 시기에 김건희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겁니다. 자, 김건희 씨가 이명수와 통화를 하면서 이명수 기자와 통화를 하면서 우리 남편도 영적인 끼가 있다. 네. 그래서 자신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렇죠. 그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남편도 약간 그런 영적인 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그게 연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까지 보내고 내가 웬만한 분을 잘 본다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말한 영적으로 연결된 거야라는 말의 뜻은 영매끼리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영매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로 무당들이라든가 무당들이 믿는 신이라든가 혹은 죽은 영혼 이런 사람들과의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매개체 할 때 맵니까? 영매가? 그걸 영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만약 김건희의 주장대로 김건희도 윤석열도 다 영매라면은 둘 다 무속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즉 무당의 피가 흐르는 집안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야, 그래놓고 기독교인인 채 하고 있어요. 네. 기독교가 무속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자, 열린우감 TV에서 최초 공개했던 사진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옆에 앉아 있는 저 여성이 바로 윤석열의 이모예요. 총 5명의 이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무당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모친 최성자 씨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강릉 출생이거든요. 이대를 졸업하고 이대에서 교수 생활을 좀 하다가 윤기준 씨를 만나서 결혼해서 윤석열, 윤신원이라고 이제 윤석열의 동생입니다. 아, 이분? 네네. 아, 이 윤석열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호. 네. 현재 뭐 그 어머님은 이제 90세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좀 많이 네. 편찮으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 뭐 90세니까 뭐 나이가 좀 드실 만큼 드셨죠. 자, 문제는 이 어머니한테 양 오빠가 있어요. 최명땡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쪽 계열이 무속인이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아직까지는 썰이지만은 만약 윤석열의 이모가 무당이고 그 집안이 무당 집안이라면은 윤석열도 앞서 말씀드렸던 세습 무가 가능한 무당의 끼가 있다라고 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네. 네. 또는 영매라고 스스로 어릴 적부터 생각했을 가능성도 높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대학 시절 때부터 윤석열 주변에는 늘 동료, 뭐 후배, 학우들이 질비하게 따라다녔는데 점괘를 많이 봐줬대요. 아, 윤석열이가? 사주도 많이 봐주고 허풍도 네. 심하고 예. 뭘 좀 잘 맞춘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네. 네. 예, 그 주변에 사람이 많았던 거죠. 예. 자, 가설 하나 세워보겠는데요. 윤석열의 모친 계열에 무당이 있고 그래서 윤석열도 영매라고 생각을 한다면 김건희와 영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김건희도 또는 김건희 집안도 무당의 집안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예. 지금부터 놀라운 제보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오. 경기도 양평에서 음. 아주 오랫동안 살고 있는 분이 제보를 해왔는데 네. 최은순 집안과 예. 정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제보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엄마 최원순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에요. 그거 다 그냥 기독교 다니는 걸로 그렇게 그냥 포장한 거지. 그 최은순이 할머니가 무당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김건희 사촌 이모 있죠. 그 사촌 이모도 무당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최은순과 그 당시에 국립학교 동창이라서 잘 알고 계세요. 김건희 첫 번째 결혼식도 다녀왔다니까요. 지금은 돌아가신 그 최은순의 친오빠 최만종 씨 그분하고 친했고 한 동네에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무당의 자손인 거죠. 무당의 자손이면 더 무당이 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은 김건희가 직접 굿도 하고 뭐 그거는 뭐 모르겠지만 예. 자 보세요.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할머니가 무당이라는 거예요. 오.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예. 그리고 이모도 무당이라는 거죠. 사촌 이모도. 음.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은 아닌 거고 즉 위장이라는 겁니다. 네. 물론 그 교회를 다니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김건희가 김건희나 아니면 최은순 씨나 최은순이 권사라는 썰이 있었어요. 네. 근데 뭐 확인해 보니까 뭐 딱히 그런 것 같진 않고 일부 교회를 다니긴 했던 건 사실로 저희가 확인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그 교회에서 또 같이 다니고 있는 최고의 경영자 과정에 있는 남자들과 뭔가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하나의 사교. 사적, 사교의 장소로 활용했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 비즈니스로 거죠. 교회를 다닌 거네요. 그렇죠. 또 김건희는 이제 예. 뭐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보는 여호와의 증인 그쪽에 네. 있었다는 썰도 있었고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궁금했습니다. 예. 만약에 이 집안에 누군가가 무당이라면은 뭐 할머니라든가 사촌 이모라든가 내린 무당 그리고 또는 가계무 세습 무당이 될 확률이 있지 않을까?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민속 역사학자이고 네. 본인 스스로 만신 무당이기도 한 꽤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장순범 민속학자에게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오. 네. 먼저 김건희 집안에 또는 모친 최은순 집안의 무속인들이라든가 영매들이 보였는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아, 이거 보면 압니까? 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야. 자, 그러면 혹시 그 최은순 씨의 집안에 무당이 있었나요? 김건희 씨의 사주를 봤을 때 집안에 무당이 있는 거로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네. 할머니가 무당이었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김건희 씨의 사촌 이모도 무당이었습니다. 집안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주상으로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아직 무당이 아닌 사람들을 신가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신가물. 아, 신가물. 네, 그러니까 예비 무당. 아, 예비 아직 무당. 무당이 안 됐는데 일반인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는 행동이 거의 무당 뺨치는 사람들. 아, 그래서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라는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집안에 네, 혹시 네. 무당이 있다라면 집안에 누군가가 네네네. 내린 무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될 확률이 매우 높은가요? 네, 이게 그걸 이제 혈연적 세습이라고 하는데 네. 예전에는 신을 받지 않아도 네. 어려서부터 구슬 구경하거나 뭐 그걸 따라다니면서 배워서 세습 무당이 돼요. 아,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할머니 손에 자랐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어려서부터 그렇다면 굿이라든지 뭐 손 이런 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자연스럽게 가계 세습으로 내려온 경우가 있고 이제 진짜 말문이 열려서 네. 흔히 말하는 신이 막 들어차서 네. 예, 그런 강신 무당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주상으로는 김건희 씨는 강신 무당에 가깝죠. 그러니까 내림 굿을 받은 세신 무당이 아니고 김건희는 스스로 터득한 강신 무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마두상이면 관상을 말하나요? 그렇지요. 네. 어릴 때부터 관상을 쭉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민속학자 장순범 씨 만신의 주장은 최은순 씨 집안에 무당이 보였고 김건희가 무당인 할머니, 사촌 이모 등과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면은 누구보다도 많은 무속 행위를 보고 배웠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웬만한 무당보다 자신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서 도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을 즐겨한다라고 예, 본인 말이에요. 생각했을 것 같다라고 네. 합니다. 실제로도 김건희 씨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예. 또 울고 있네. 야, 네가 무슨 책을 읽고 네가 무슨 도사들하고 인생을 논하니? 그래서 장순범 씨 이 아이고. 만신에 의하면 김건희는 모친 집안의 무인들의 세습을 받아서 예. 세습 무당이 된 게 아니고 마두상, 즉 상을 볼 때 김건희 자신이 할머니와 이모를 보고 스스로 터득하고 깨우쳐서 강신무당이 된 것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즉 신이 내린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그래서 신내림. 네, 네. 김건희는 일종의 세습무가 된 윤석열보다도 자신 스스로 터득한 강신무이기 때문에 윤석열보다 영매적으로 상위 카테고리에 서 있는 겁니다. 아. 김건희가 그 윤석열 취임식 때 입고 나왔던 옷 기억나십니까? 흰옷 아니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 흰옷이었죠. 이게 무녀의 옷걸음입니다. 이것까지 예. 못 봤네. 그렇죠. 일본 무녀의 옷걸음을 그대로 착용을 한 옷을 입고 온 겁니다. 그것도 일본 무녀의 옷걸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의문 포인트였었어요. 왜 한국 무당의 피를 이어받았으면 한국 무당적인 그렇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왜 일본 무녀의 옷을 입었을까? 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김건희 말대로 윤석열과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뭔가 또 매개체가 있어야지 네. 그냥 각자 집안이 무속인 집안이라고 해서 이게 연결된다는 게 또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상황을 염두하고 다각도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 김건희 모친 최은순의 할머니, 김건희 사촌 이모가 무당이었는데
집안이 양평이었잖아요. 네네. 양평 말고 혹시 다른 곳에도 무당집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네. 뜬금없이 최원순 씨가 동해에 어. 땅을 삽니다. 동해면은 또 동해예요? 우리 저 황종호의 아버지 황하영. 네, 황하영. 어. 예. 동해에 땅이 있어요. 산 게 아니죠. 네. 물려받은 겁니다. 예. 누구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어. 바로 윤석열의 이모 강릉과 코앞인 동해. 그러네. 그곳에 최원순 씨의 땅이 있습니다. 예.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 동해시 1호동 산 321번지입니다. 예. 산 임야예요. 여기 보시면 1988년 어유야. 6월 30일 날 최원순 씨가 소유주로 이제 등기를 합니다. 이게 보시면 이때면은 그 최은순이 고1 때고 네. 아니 김건희가 고1 때고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네요. 맞아요. 예. 그 지분을 다 분할받았었는데 그걸 네. 다 통합을 해서 본인이 혼자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어. 네. 근데 여기 공유자가 한 명 있긴 해요. 네. 이따가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잠깐 우리 취재팀은 요 땅을 보고 나서 모친 무당이 공유자 지분을 모두 1988년 최은순에게 이전해 준 땅이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네. 일부 형제들이 지분으로 쪼개 나눠 가진 땅도 매매를 통해서 최은순에게 모두 넘긴 거죠. 대략 6천여 평 정도 됩니다. 어이구야. 아, 예. 지목이 임야라서 예. 그렇게 비싸게 형성된 땅은 아닌데요. 그리고 거기다 뭐 건물 짓거나 네. 못 하잖아요. 근데 졌어요. 졌어요? 왜 최 씨가 이 땅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었는데 네. 이 공동 소유자로 되어 있는 보시면 정수땡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과연 누구일까? 어허. 그래서 우리는 현지로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지로 달려갔습니다. 네. 현장에서 소름 끼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 또 무슨 핑크색 건물 있나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 이거 뭐야? 최원순 씨 땅에 예. 굿땅이 자그마치 2개나 있는 거예요. 와. 아, 정말? 소름이 돋네요. 네,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작이 쌓여 있는 저 굿땅 있지 않습니까? 좌측에 있는 네. 땅. 네. 오래된 굿땅으로 보이는데 연등이 아직 깨끗해요. 예. 그리고 산신당 간판도 보이셨죠? 예, 예. 그리고 방금 누군가가 다녀왔던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장작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누군가 여기서 구슬한다라면은 장작을 떼온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얼마 안 된 것 네, 같다 이거죠. 그렇죠. 굿이. 네, 네. 이게 언제 촬영된 겁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계엄 예. 이후 뭐 파면 탄핵 이후 저희가 전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네. 계엄 전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예. 전에도 한 것 같고 네. 후에도 한 것 같아요. 아. 연등이 아주 새빠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도 예. 구슬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했습니다. 예. 거의 다 왔는데요. 김건희 모친 최원순 씨의 땅인 동해에 굿땅이 있다라면 강릉에 살고 있는 윤석열의 이모가 만약에 또 무당이라면은 네. 같은 무속인끼리 가깝잖아요. 그렇죠. 시천이잖아. 예. 강원도 코앞에 서로 같이 살고 인천 있으니까. 부천 같은 거지 네. 그 강릉 네. 동해는. 네. 그래서 동해 인맥 미스테리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바로 이 동해 인맥들이죠. 아 그래요. 예, 이 동해 인맥들 중에서 윤석열과 그러니까 김건희 집안을 연결해준 매개체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수소문을 했던 거였습니다. 네. 경기도 양평에
최은순 김건희 고향이죠. 거기에 대덕사라는 네. 절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얼마 전에 또 경제전설들을 통해서 보도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찰로 위장한 대덕사 수상한 절이었는데 그 절의 소유자가 바로 동해에 있는 요 사람 황하영 아, 예. 황정호 아버지. 의 소유였던 겁니다. 어.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까 양평군 대덕사의 소유자가 바로 황하영이었던 거죠. 네, 지금은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그곳에 주지신임으로 위장을 하고 있었던 정홍땡 씨라는 분이 있어요. 네. 전홍땡 씨. 이 사람이 동해로 갔다는 첩보를 저희가 입수를 해서 오. 그래서 그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네. 동해에 그의 아파트가 있다라는 주소지를 입수를 하고 찾아가 봤고요. 또 오래전에 저희 열린검TV 취재할 당시에 알고 있었던 황하영 씨의 자택이 있어요. 네. 그 주소지로도 저희가 아직도 황하영 씨가 살고 있는지 찾아가 보았습니다. 영상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네. 좀 신기한 현수막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양평 대덕사 주지로 알려져 있던 전홍태 씨도 자택에 아무도 없었고 네. 그리고 황하영 씨 자택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황하영 씨 자택은 저희가 열린검TV가 최초 보도를 했을 당시에 신천지 주보가 여기에 꼽혀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이 집안에. 네. 그런데 얼마 전에 1월 23일 날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건설 사업 예타가 통과가 됐거든요. 네, 네. 사업비가 무려 총 5조 6천억이나 되는 소요되는 사업인데 있으니까. 예. 이 사업에 윤석열, 이철규에게 감사하다는 플랜카드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동해 지역구 국회의원 네. 이철규. 네, 네. 이철규 씨는 김충식 관련해서 네. 유일하게 저를 고소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김충식 관련해서 제가 거의 2년 가까이 보도하고 있는데 네. 정말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예. 유일하게 저를 고소한 사람이죠. 그 도자기를 받은 사람. 네, 이철규. 저는 경기 북부경찰청장이었었는데 네. 경기 북부청에서 예. 검찰로 저를 송치를 했고 아 송치를 했어요? 현재 검찰에 들고 있는데요. 자기는 도자기를 받은 바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송치된 지가 지금 6개월이 되어 가는데 네. 검찰이 아무런 행동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증거가 있거든. 네, 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 행동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저 이게 보니까 국회의원 국민의힘 네, 사무총장 이철규 해존 극명준덕 네. 뭐이 극명준덕이란 말이 뭐죠? 네, 네. 예, 김충식. 네, 맞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이것도 받은 사람이 네, 그 김부겸도 있지 않나요? 많이 있습니다. 김부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김부겸은 뭐 헛소리하지 말고 김충식한테 무슨 인연으로 해서 그걸 받았는지를 먼저 도자기 밝혀야 될 그림은 거예요. 굉장히 조악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도자기를 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아무한테 주지도 않고요. 저 도자기와 함께 주는 것들이 있었겠지요. 네. 예. 자, 저희 취재 예. 극명준덕이 여기 또 뭐 해설이 있네. 네, 뭐 그냥 넘어갑시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해석을 했었는데 예. 좀 네, 그렇습니다. 자, 다른 윤핵관들이 줄줄이 뭐 낙엽처럼 될 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요 이철규 씨고요. 이철규를 어떻게든 구속시키려고 네. 이렇게 막 몸부림을 쳤지만은 네. 그러니까 한번 구속이 됐나? 한번 구속됐다가 구속이 네, 되고 나서 네, 나중에 경찰에서 문제가 빡 쳐가지고 그
윤우진, 네. 윤대진의 형 윤우진을 예, 예. 경찰이 털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때 윤석열이가 윤우진을 위해서 방금 검찰을 그만둔 그 변호사한테 시켜준 거예요. 그 연결해 준 거야. 맞아요. 그 때문에 네. 또 윤석열이가 아주 논란에 휘말렸었죠. 검찰총장 청문회 때. 네. 맞습니다. 자, 저희 취재팀이 또 며칠 뒤에 다시 동해를 갔습니다. 이번에는 황하영이 혹시 나타날까 해서 갔는데 그동안 황하영을 아무리 저희가 추적을 해도 네. 볼 수가 없었거든요. 네. 황하영 단지로 알려져 있는 곳이 있어요. 네. 그 동해 독립산업단지라고 곳이 있는데 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동기전기산업은 이 독립산업단지 내에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 독립산업단지 모두가 음. 황하영 일가 소유였습니다. 아, 산업단지 그 예. 전체가요. 대박이네. 일단 다 같이 동해 독립산업단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열린검TV에서 지난 대선 중에 보도했던 이 황하영의 독립산업은 2017년에 부동산 업체로 설립이 됐다가 2021년까지 사업 실적이 빵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부터 삼표 시멘트와 협력사가 되면서 사업 실적이 오르다가 본격적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급성장한 회사입니다. 야. 그 이전엔 페이퍼 컴퍼니였군요. 그렇죠. 황하영의 아들인 예. 황정호가 예.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실 행정관으로 있는데 황정호는 김건희를 작은 엄마, 윤석열은 삼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삼표 시멘트가 일본 오노다 시멘트 회사의 삼척 공장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즉 일본 기업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다가 동양그룹이 인수해서 동양시멘트였다가 2017년에 삼표그룹이 인수해서 삼표시멘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일본 오노다 시멘트가 1990년에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 협약을 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시멘트 회사를 하나를 함께 협력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회사가 쌍용 시멘트입니다. 알다시피 지금은 쌍용 CNE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네. 한때 쌍용그룹의 자회사였지요. 바로 쌍용그룹은 국민대학교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네. 예. 고인이 된 김석원 회장과 조남욱 회장, 최은순 씨는 골프 멤버였고요. 그래서 국민대학교에 김건희 씨가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학위가 가능했던 네, 네. 것도 야,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다 이런 네. 백. 예. 네. 김용민이 그런 백 없이 국민대에서 박사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백 없는 사람들은 예. 정말 고생합니다. 그러게요. 학위 받으려면. 네. 네. 자, 말이 좀 샜는데 독립산업의 등기부등본을 좀 보자고요. 네. 여기 보면은 독립산업의 대표이사가 황하영의 조카입니다. 아, 그래요? 강형락. 어허. 원래는 이제 보시면은 황하영이가 대표였다가 지금은 이제 사내이사로 바뀌어 있지요. 네. 김수땡 씨는 황하영 씨의 부인입니다. 예. 아, 그래요? 이 회사 자체가 황하영의 회사다라고 생각하면 예. 됩니다. 야, 매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의 파견 업체인 걸로 위장되어 있는데 윤석열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황하영. 갑자기 종족을 감춘 그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동부전기산업으로 이제 가보았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황하영의 직함이 동부전기산업 대표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소름 끼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이 공부 경비 직원이세요? 네. 사실 취재나온 기자인데요. 여기 황 사장님이 김건희 여사의 멘토라고 누가 제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관계 좀 물어보려고. 황 사장님 수고를 안 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이거 사무실을 운영합니까? 황 사장님 전혀 좀 알 수 없을까요? 네? 김건희 얘기하니까 바로 내뺐네요. 네,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죠. 어허. 자, 문제는 바로 저 입구에 있는 간판에 있는 그림입니다. 어. 일광은 뭐 저희가 그동안 네, 워낙 네. 보도를 많이 했으니까 알려져 있는데 네. 바로 전전 광위라고 전전 적혀 광위.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냐? 예. 그 사람입니다. 마에다 미치노리, 아, 사람 이름이었어요. 바로 일본의 음향사입니다. 어. 에도 시대 초기 17세기에 일본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점성술과 주술, 특히 음향도와 관련해서 매우 아주 알려져 있는 일본의 음향사입니다. 아니 회사 현판에 그러면 음향사 그림을 그것도 일본 그렇죠. 그런 경우 보셨어요, 목사님? 네. 아니 일부러라도 감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뭐 아니, 자기 사무실에 몰래 붙여놓거나. 예. 네. 이 전전광위로 읽히는 이 마에다 미츠노리는 일본의 음향사였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모시는 일본 니코 동조궁의 음향사입니다. 오. 덕천가강. 네네. 예. 그래서 황하영의 건물명이 일광입니다. 어. 왜냐하면 황하영은 일본 음향사이거나 네. 일본 음향사의 수제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네. 건진의 스승인 해오 스님으로 알려진 자도 일광조계종의 일광조계종. 창시사고 일광사의 주지이기도 하지요.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일광조계종 출신이 바로 건진. 네. 네. 니코 동조궁. 니코가 바로 일광이거든요. 어. 정말 을씨년스럽게 생겼어요. 예, 정말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모시고 있는 바로 그 곳입니다. 니코 동조궁. 예. 아. 민속학자 장순범 만신에게 일본 음향사 일본 무당에게 무속을 배우면 오히려 주술적으로 변모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즉 한국적 무속이 아닌 일본 주술에 갖고 온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 그러면 혹시 이제 이건 또 저희가 뭐 취재 중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일본에서 일본 무당이었던 사람이 해방 후에 그러니까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에 왔다가 해방 후에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가지고 창씨 개명을 해서 신분을 세탁한 이후에 무당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 확률이 있죠. 네, 그런 무당 같은 경우에는 한국 그 무속적인 사람들과 결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데 강신무당이라면 뭐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이때 때 만약에 그분이 있었다면 그 제자분이 그걸 그렇게 받았을 지금 그분은 돌아가셨겠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 제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 제자는 그 선생한테 이게 이제 도제 교육이기 때문에 네. 선생한테 이제 배우니까 그 선생이 하던 걸 그대로 하겠죠. 네. 그렇지만 일본은 우리처럼 이렇게 뭐 섬김이나 위함 이런 것보다는 주술적인 그 굉장히 쪽이 강하기 때문에 아, 네. 그러면 그 제자도 그 선생님한테 어떤 주술적인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추정하고 있기로는 네.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됩니다. 아직은 썰이고 추정의 단계인데 일본에서 네. 일제 강점기 시대에 한국으로 들어온 일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 일본 주술사, 네. 일본 무속인들도 많은 거예요. 네. 그들이 해방 후에 예. 다 돌아갔느냐? 예. 안 돌아갔어요. 아. 약 5만 명 정도가 5만 명이나. 예,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어허. 다 주술사들은 아니고 예. 무속인들은 아니에요. 일본인들. 그러니까 한국에 남아 있는 일본들이 5만 명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 일부 몇 명이 예. 무속적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고 네. 그들 중에 한 명이 김건희의 할머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그 중에 한 명이 예. 윤석열의 외가 쪽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첩보가 있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인가요, 예.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혈통이 네. 그렇게 연결이 돼서 영매가 됐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이건 좀 더 저희가 더 취재를 해봐서 혹시 확인을 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일본식 그 이 무속 네. 그걸 고리로 해서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맺어졌을 가능성은 그렇죠. 없을까요? 그거죠. 바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근데 이게 이제 일본식 무속이 결국에는 주술이라는 거예요. 주술. 네. 네. 한국적 전통 무속과 주술은 엄연히 다르거든요. 이제야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김충식과 최은순 또 김건희 일가의 재산을 오랫동안 관리해준 그 정복땡 씨 제가 몇 번 네, 네. 보도를 했었죠. 그 사람이 최은순이가 자주 동해를 가는 이유가 그곳에 최 씨의 멘토가 있기 때문에 간다라는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은 네. 아까 통화했었는데 강원도 동해를 자주 가시네. 동해에 누가 계세요? 아, 거기가 예. 동해가 네네. 자주 가야 될 일이 있어요. 누구야, 그 영부인 어머니 있잖아요. 예예. 최은순 여사님. 네네네. 최은순 여사님 멘토가 동해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동해에 계시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매순으로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냉산당에 상단에 니코 동주궁이가 있고, 네. 그다음에 마에따 미츠노리가 있고, 그다음에 황하영이가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와 최은순이가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과 이모가 있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영매로 연결된다라는 김건희의 말이 이해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지난 대선 때부터 얼마 전까지 계엄전으로 추정이 되는데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강원도 동해시 청곡동에 있는 예. 덕곡길 산에 배바이 굿당을 찾아서 대살굿을 했다라는 첩보를 받고 저희가 그걸로 가봤습니다. 예. 대살굿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대살굿. 살을 대신하는 곳. 아. 네. 한마디로 그 살을 날리는 건데요. 나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을 찾는 거죠. 예. 타살구 전형적인 일본식 무속이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동물을 해해서 눈속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거죠. 그렇죠. 죽어가는 과정에 그 영혼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나의 죄와 업보를 탁 실어가지고 보내버리는 거죠. 아유. 네. 그럼 나한테는 복이 네, 뜬다 네. 이건가요? 예. 영화 파묘에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예. 네. 대살구 장면이 이렇게 예. 돼지들에게 예. 네, 그런 행위를 한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영화이잖아요. 예. 현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오. 이 장면입니다. 자, 바로 이 장면이 2018년 건진법사가 깍대기. 예, 아이고. 총무원장으로 있던 그 행사, 바로 수륙대제 행사.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우리 건진 전성배 사무총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속이 살아있는 소가죽을 벗겨가지고 아이고야. 예, 문제가 됐던 행사고 그 앞쪽으로도 보시면 또 이렇게 돼지들 쫙 도열을 해놨습니까? 예. 여기다 삼지창으로 다시 꼽아놓은 거예요. 다. 아 진짜? 예, 예. 살아있는 거를? 예. 아이고. 자, 윤석열 정권 당시에 황하영, 김건희, 최은순 등이 이 대살굿을 몇 차례 했다고 저희한테 제보가 와가지고 네. 저희가 그 덕곡길 산에 위치한 배바이 신당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배바이 신당의 잠입 취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부 다 또 분홍색. 분홍색. 또 분홍색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길 가다가도 예. 썰 좀 보고 나면 토요일에 밤에 잠을 못 잔대요. 그러니까요. 연휴에 자야 네. 되는데 계속 꿈자리 사납고. 길 가다가도 분홍색 보면 깜짝 놀라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예. 일본은 네. 가택묘라고 해가지고 예, 예. 자기가 사는 집에 묘자리를 놓는다고 했잖아요. 네. 보세요. 보니까 네네. 묘자리 여기 같이 있잖아요. 묘가 다. 분홍색도 있고. 누구일까? 어? 그러게요. 예. 가택묘니까 아마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그 무당들의 네. 묘가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아이고야. 여기서 구슬 지낸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럼 구술했다는 건데 네. 알다시피 검찰청사가 어디 있습니까? 검찰청사가 그 서초동에 서초동에 서초동.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무당을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네. 네. 혹시 어디서 많이 이제 구슬 보러 하러 옵니까? 네. 물어봤고요. 그리고 황하영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또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네. 취재 기자라고 말을 하면 그런 말을 안 그렇죠. 해주니까 예. 예. 약간 좀 이제 언더커버 취재를 했는데요. 네. 뭐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예, 예. 서울은 마일리로 해요. 서울서. 서울은 1000 넘는데. 예, 서울서는 마일리 가이드 와서 마일리 서초동 고자로 와서 마일리로 와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해요 보면. 황사장님도 여기서 가끔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동부정지 황사장님 예전에. 하여튼 돈 많은 사람 많이 해요 여기서. 예, 예전에 동부정지 황사장님이 무척 해냈어 여기서요. 아, 여기서 그전에는 무척 했어요. 근데 혼자 다 해냈는데 그때는. 네. 일단 오늘은 요 정도만 맛보기로 보여주고요. 예, 서초동에서 많이 온다. 그 사실 네. 전에도 그런 네.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인사철만 되면은 네. 네. 그 검사들이 정말 팩트만을 쫓는 아주 그 뭐랄까 대단히 이상적인 사람으로 네. 이성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하는데 음. 와, 이 검사들이 그렇게 네. 이 문지방이 닳도록 이렇게 네.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네. 또 빨라요 눈치가. 이제 조심합니다. 예. 저희가 윤석열, 김건희라는 말이 나오면 네. 바로 입을 닫아버려요. 서초동이라는 얘기가 나오기까지도 정말 저희가 많은 얘기를 이 물어봤거든요. 앞에 많은 얘기 끝에 네. 저 발언이 저희가 나오는 추정하기로는 이분이 바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무녀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하. 분홍색이라든가 가택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네. 그렇게 추정이 충분히 됩니다. 아이고야. 네. 여기서 그 당시에 검찰총장 당시에 윤석열 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예. 그리고 개엄하기 전에 계속 이러한 무속행위를 했다라는 첩보를 받고 저희가 간 거거든요. 네. 아무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당을 했고 무속행위를 했고 황하영까지도 네. 굉장히 자주 많이 했다 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아이고야, 진짜. 아니, 난 이거 보면은 네. 저는 사실 이 뭐 이웃 종교 뭐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무속 문화에 대해서 네. 그렇게 뭐 그냥 쌍심지를 켜고 막 비난하거나 혹은 적대하거나 그러진 않는 편인데 네. 아니 기독교인들 말이에요. 이 꼬라지 열린공감 TV 한 번만 보면은 네. 윤석열을 구출하기 위한 탄핵반대 집회는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거기다 예. 거기다 틀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시라고. 걱정인 게 네.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윤석열, 김건희를 지지한다는 보수 기독교인분들한테 네. 저는 그때는 이제 이걸 못 보여드리고 예. 말로 했거든요. 예. 이분들 정말 무속이나 주술에 많이 빠져 있고 대선 때도 손에 왕자 새기고 나온 거 봐라. 네. 그 기독교인 분들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그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네. 그 왕자가 네.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을 본받기 위해서 아이고, 썼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없었습니다. 예.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믿고 싶은 예. 것만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너무 심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보시면. 예. 네. 근데 봐도 종북 좌파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라면서 귀와 눈을 닫을 겁니다. AI로 네. 만들어가지고. 예. 자, 아무튼 오늘 보도는 여기까지인데요. 보도라기보다 또 썰이었는데 네. 아무튼 좀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윤석열과 김건희 집안이 어떻게 오래전에 황하영이라는 사람과 연결이 됐는지, 왜 황하영이라는 사람과 40년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이제 다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머릿속에 새겨두시고 네네. 아마 이 역사적으로 이걸 규명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네. 그때 여러분 갖고 계신 네. 지식으로 이슈들을 만들어 나가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네. 김충식. 이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최은순의 내연남이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진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아서 틀어졌어요. 하지만 김충식은 계속해서 윤석열의 장인으로 통했기 때문에 각종 이권 사업을 계속 했어야 했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윤석열 혹은 김건희와 다이렉트로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일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최은순이가 또 다른 이제 남자를 만나니까 서로 좀 싸움도 있고 해가지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김충식 씨가 주변인들한테 최은순 때문에 난 고생만 했다. 어허. 그렇게 하소연을 해요. 이용당했다. 이용당했다. 네. 하소연을 하면서 나는 윤석열과 다이렉트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제보가 있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태연씨 때문에 너무 고생을 했다고 아직 이를 갈고 계시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연락은 계속 하세요. 최연씨하고는 안 하는데 그쪽 이제 대통령실하고 연락은 하고 윤석열하고 연락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연락할 때 옆에 있었거든요. 이야. 앞으로 윤석열에 대해서 청산할 때 네. 김충식과의 연결고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 이런 건 피가 벌써 2년 내내 김충식 떠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만 떠들고 있으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근데 조금씩 이제 언론에서 조명을 하기 시작할 것 같다는 조짐이 보이기 해요. 그러니까 김충식 씨도 이제 조바심이 생기고 화가 나죠. 네. 빨리 열공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열공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용산에다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용산에서 참으라고 해요. 그래요? 들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쪽에서 나보고 조금만 참으시라고. 이게 제가 앞뒤 좀 잘랐는데 예. 그 얘기가 있습니다. 예. 나중에 정확히 이제 보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윤석열이 참으라고 그랬다고. 네. 오늘 이야기 보면 네. 저는 그 사이에는 김충식이 김건희나 최은순을 통해서 윤석열과 소통하고 이권을 챙긴 줄 알았는데 지금 얘기는 뭐 수시로 직접 통화하고 다이렉트로 하고 있다는 옆에서 얘기예요. 직접 들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제보자가. 다이렉트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후의 빌런은 김충식이다. 마지막에.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김충식의 열쇠를 열면 모든 것이 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립니다. 오픈될 겁니다. 네. 예. 자, 오늘 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끝!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 권력, 자본 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45-704-387412 국민은행 787201-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